최악의 코로나 재확산, 일상을 꿈꾸던 우리의 삶이 또다시 무너지고 아이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광훈을 누가 키웠습니까? 정광훈을 누가 풀어주었습니까? 광화문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적폐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적폐 청산과 중단 없는 사회 대개혁, 온라인 촛불로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냅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폐들 더 높이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 개혁을 위한 우리의 촛불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적폐 청산을 이어가는 방법, 온라인 촛불입니다. 중단 없는 투쟁, 완벽한 적폐 청산, 온라인 촛불과 함께 해주세요. 촛불 이모티콘을 준비하세요. 촛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댓글로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해주세요. SNS에 온라인 촛불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 집회를 알려주세요. 온라인 촛불 집회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더 알찬 촛불 집회를 만듭니다. (100년) 후의 동지들이여, 응징하지 않는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더욱 거세게 몰아칩시다. 중단 없는 투쟁으로, 철저한 적폐 청산으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네, 오늘은 발언의 왕을 모셨는데요. 이모는 광복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 하신 이 광복절 기념사가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혹시 그 마지막에 그 대한민국을 광복하라, 이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을 광복하라! 진짜 이 부분 제가 엄청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래.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한 말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사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이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냥. 유럽에서 나치 청산하자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친일 청산하자 그러면 사이다예요. 사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그동안 75년 동안은 친일 반민족 권력과 언론이 국민들을 속여온 거예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이승만에 의해서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 짓이 진짜 한둘이 아니잖아요. 단재 신처호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어. 이승만이는 이완영이보다 더 큰 역적이다. 해방되기 20년 전에 이승만이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 사회의 기저질환이에요. 친일미청산. 이 거대한 기저질환을 슈퍼 적파자가 바로 이승만이라고. 우길기가 눈부신 햇빛을 받아서 늠름하게 휘날리고 있다. 나는 조선인들이 반일 감정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 이승만이 한 말이에요. 대체 그런 사람이 왜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이승만이를 국민들한테 속인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은 저는 빨갱이래. 친일파들이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받고 독립군 다 잡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서 국가법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을 탄압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 재판도 없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야. 거기에 애들도 있고 아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엔 좀 연기를 해볼 건데 이 연기에 맞춰서 좀 사이다 발언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때 조선 때 다 친일하고 살지, 조금 나라도 팔고 좀 뭐 성개명하고 뭐예요, 창씨개명? 그런 것도 하고 살지, 왜 뭐 좀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일 인명사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4,000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프랑스는
단지 나치 지배를 4년 받았어요. 그런데 10만 명 이상을 투옥했어. 그리고 그중에 3,000명을 사형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6명만에 4,000명밖에 안 했잖아요. 그 얘기는 진짜 생계형으로 한 사람들, 동석이, 면장, 그러면서 이런 거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진짜 악질만 고른 거야. 근데 그 악질들이 후손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거야.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이. 사실 좀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친일파들이 75년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사라질까? 과연?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좀 어떻게 하면 친일파가 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친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후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친 위에 사람들이 친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가 평가가 민족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하느냐, 그거를 비유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을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돼. 그런 사람 구현시켜주면 안 되지. 그죠? 찍을 때 그 사람 안 찍어야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역사를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지키면 역사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지키면 역사가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앞으로 앞으로 국회의원을 한 거든지 대통령을 선거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역사의식이 제대로 있느냐. 그게 핵심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이 그 관점을 갖고 앞으로 정치인들을 선정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예. 네. 역사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진짜 꼭 또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국군 창군 초기 제2연대 한 장교가 일본도를 차고 일본군 표지인 별이 붙어있는 군모를 쓰고 사병들을 훈시하고 있다. 지나가던 미군 지휘관 거펜이는 장교들은 일체 일본군도나 지휘도를 착용하지 말 것, 일본군식 내무생활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 것, 정신훈화와 같은 일본군의 잔재 금지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지나가다 이를 보고 모욕받았다고 느낀 한 사람이 있었다. 잠시 뒤 그 장교와 함께 거펜이를 찾아가 권총으로 협박하고 곧 사과를 받아낸다. 그의 이름 마스야마 다케오, 바로 이형근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 육사를 졸업한 후 일본군 대위로 중국과 베트남 전선에서 복무하다가 해방을 맞는다. 국내로 돌아와 잠적하며 살던 그를 미군정에서 호출했던 것이다. 당시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던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위해 복무했던 사람들을 선호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에겐 친일 행적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친일을 했던 자들에게 인생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 이형근은 당시 미군정의 군사고문으로 있던 이응준의 보좌관이 되어 그의 집에서 숙식한다. 그리고 얼마 뒤 이응준의 사위가 된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 1기로 졸업한 이형근은 대한민국 육군 사상 최초로 육군 대위로 임관한다. 그에게 주어진 대한민국 군번 1번 10001번. 이후 한국군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어 미국으로 떠난다. 이형근은 미국에서 자기 표현대로 출입문이 닳도록 미국 국방부를 드나든다. 이형근은 별명이 많았다. 젊은 나이에 별을 달아서 독불장군이라는 칭호가 어울렸다고 어떤 이는 회고했고, 정전 직전 1군 단장으로 동해안을 담당할 당시엔 나폴레옹으로 통할 만큼 동해안의 독재자로 군림했다. 그리고 어금니. 이형근은 한국군 역사상 두 번째로 사성장군, 즉 대장 계급을 탄다. 한국군 최초의 대장은 백선엽, 그리고 이형근과 정일권이 같은 날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사성장군은 3명이 유일했다.
이승만은 이형근, 정일권, 백선엽 세 사람을 내 어금니로 불렀다. 이승만의 어금니였던 이형근은 1954년 2월 초대 합참의장, 1956년 6월에는 제9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두루 요직을 거친 후 1959년 8월 6일 대장으로 예편한 이후 화려한 길을 양회장과 신임 백이후 양상승들은 서로 굳은 악수로서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60년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10개국 주재대사를 지내고 76년엔 한국방공연맹 이사장을 맡고 세계방공연맹 총재를 지내기도 한다. 한국방공연맹이 바로 지금의 한국자유총연맹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을 맡는다. 그의 화려한 친일, 친미, 방공 인생은 말년까지 이어진다. 한평생 친일, 친미, 방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이형근.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 기회주의자. 친일파이자 반헌법 행위자인 그는 지금 동료들과 함께 현충원에 명예롭게 묻혀있다. 역사의 부침 속 기회주의자였던 그가 명예롭게 한 생을 마감하고 죽어서까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건 어쩌면 그의 삶이 그만의 특수한 이력이 아니라서일지도 모른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s un placer conocerlos Anlendos. 만나서 반갑습니다. 몽실아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범쌤의 음악교실의 곤잘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도와줄 AI 몽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몽실이에요.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음악 능력 검정 시험 1급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문제 중요한 거 2개만 찝어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것으로 잘 알려진 아니테가 작곡한 노래를 고르시오. 1. 내 나이가 어때서 2. 강남스타일 3. 곰새마리 4. 5. 필승 코리아 5. 만주고.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했다고 알려진 아닉테가 작곡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본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닉테가 어떤 과거가 있죠? 아니테의 과거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니테는 친일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닉테는 친일을 넘어서 친나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애국가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왜 논란이 되는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친일파기 때문이다. 친일파라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친일파의 노래를 우리나라의 국가로 불러야 하는가?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옛날 일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942년 9월
18일 저녁 7시 무렵에 그때 당시에 나치가 통치하고 있던 이 독일 베를린에선 일본이 세운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축하하는 아주 성대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에키타이아는 본인이 작곡한 교향 환상곡 만주국을 직접 지휘합니다. 여기서 에키타이안이 누구냐라는 건데 여러분 가볼게요. 이크테, 이크타이, 에키타이. 아닉테가 바로 여러분 맞습니다. 에키타이안입니다. 이렇게 아닉테는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친일 활동을 시작하고 이름도 이렇게 일본식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일본과 국권이 연결되어 있다. 이 신성한 목표 속에 하나의 심장과도 같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독일이여 이탈리아여 힘냅시다. 이런 가사가 담긴 교향곡을 작곡하기에 이릅니다. 나치 부역자가 만든 노래가 국제대회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생님, 혹시 문제풀이를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네, 진짜 까먹었네. 네, 여러분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내 나이가 어때서는 그죠? 네, 당연히 아니겠죠. 2번 강남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3번 노래 곰새마리는 작사 작곡 미상입니다. 네, 미상씨가 만든 노래고요. 4번 오필슨 코리아를 고르신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네, 정답은 5번 만주국이었고요. 2번 1번 문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닉테는 에키타이안은 나치 부역자다, 친일파다, 이 사람이 만든 노래가 애국가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듣기평가입니다. 다음 국가를 듣고 가사의 의미가 가장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1. 2. 3. 4. 5. 네, 여러분. 네, 보기 다 들으셨죠? 문제가 어려우셨나요?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네, 다른 국가들의 가사를 보면 혁명적인 내용의 가사들이 많죠. 투쟁으로 쟁취한 독립!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손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이런 가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 애국가는 참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1번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국가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에는 작곡가가 친일파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부족한 내용성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민족을 뭐라 그러죠? 그죠? 항쟁의 민족. 맞아요. 1919년 3.1혁명부터 기가 막힌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혁명까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써내려온 역사가 이렇게 아주 위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국가에 넣으면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긍지와 자부심과 이런 자긍심 이런 게 아주 넘쳐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담고 싶은 항쟁의 역사가 많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국가를 교체하는 경우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만든 노래를 지금 70년이나 불렀습니다. 이제는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고개 끄덕하고 계시는데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거 그거는 바로 이 애국가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이 자리에서 또 수업 진행하니까 늦지 말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 걱정된다는 주어요
부동산으로 23억 벌었다죠. 주호영 23억, 주호영 23억, 주호영 23억.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던 윤희수. 알고 보니 임대인 다주택자 안 와. 진짜 입에 침은 발라 침이나 바르고 말해. 23억이랑 서민은 좀 거리가 있잖아.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자꾸 길어져. 23억만큼 길어져. 평수만큼 길어져. 입에 침은 발라. 헤이! 아, 너무 고품격 풍자송이야 이거. 방세가 애들은 한 번 더. 오! 침 바르는 소리예요. 자, 광화문 집회로 가겠습니다. 정광훈은 모른다는 주호영 그리고 미통당 선긋기를 나섰다죠. 그런데 어쩌나 찍은 사진이 너무 많잖아. 입에 침은 발라. 오, 침이나 바르고 말해. 토끼든 민경욱이랑 엄마 말 안 듣는 차명진이랑 국회의원 3번 한 김문수랑 다 니네 당이잖아.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오, 자꾸 길어져. 코로나 확산 속도만큼 길어져. 걷잡을 수 없이 길어져. 입에 침은 발라. 예. 그럼 코로 써야 돼 여기서. 입에 침은 발라. 라 해줘. 입에 침은 발라. 네, 불법 진료 거부 선동 최대집 고발 기자회견을 정부가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단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부산과 의정부를 비롯한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숨지는 등 최대집 회장이 전광훈 목사 무엇이 다릅니까? 최대집은 서북청년단을 계승한다며 자유통일해방군,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자유개척청년단 이름만 들어도 정광훈 태극기 부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의사들에게 불법 진료 거부 선동하는 이런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의사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 거부하도록 요구하였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진료 거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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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진료 거부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과 최대집, 이 고발장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진정한 의사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밝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요즘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김종인이 광주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당명을 또 바꿨는데요. 무려 어울리지도 않는 국민의힘이라고 바꿨습니다. 게다가 개정하는 강령에는 민주화 운동정신, 약자와 동행과 같은 말을 써대며 국민을 농락하고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격한 좌클릭 행보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 치는 당의 이미지를 쇄신해 중도층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다음 차례는 중도로 보이는 인물을 영입해 띄워주다가 후보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영입 대상도 중도의 탈을 쓴 적폐겠지만요. 하지만 당원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닌가 봅니다. 광화문 코로나 파티를 연 극우 세력들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모습에 민경욱과 김진태 등 구구파들은 의리가 없다, 어디서 굴러먹던 김종인 따위가
정통 우파 당원들이 말랑말랑하게 보이느냐 등 강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당을 살려보겠다고 서로 깎아내리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민의 힘 같아요. 이미 망한 식당이 간판 바꾸고 홍보 문구 바꾼다고 맛집이 되는 건 아니죠. 주방장, 레시피, 식재료 모든 걸 다 바꿔야 그나마 조금 살아날 텐데 그렇게까지 하느니 현명한 사장이라면 그냥 폐업하고 다른 길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의 만평 끝! 요즘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밥도 못 먹는데 너는 어때? 휴, 요새 좀 살만하니? 광화문 가봤니? 아니? 무서워서 광화문을 갈 수가 없어. 정광훈, 차명진, 추옥순 전부 다 거기 갔다 확진됐잖아. 그 걔는 그럴 거면 거기 왜 나간 거야? 몰라. 국민들 목숨이 위험한데도 자기 밥그릇만 관심 있나 봐. 미통당은 정광훈을 지원해놓고 이제 와 꼬리 자르더라. 요즘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밥도 못 먹는데 너는 어때? 요새 좀 살만하니? 마스크 없이 걷고 싶어. 나도.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고 싶어. 확진자 한 명도 없었는데 분명 다 미래통합당 때문이야. 아니 걔네 뭐 이름을 국민의힘당으로 바꿨대나? 국민의힘당? 미친가 이가? 모든 게 전부 탓인 것처럼 만들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미통당과 정광훈과 코로나 없는 세상은 행복할 거야. 모든 게 전부 탓인 것처럼 만들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미통당과 정광훈과 코로나 없는 세상은 행복할 거야. 이제 그만 사라져 주라. 야, 이제 빨리 온라인 촛불 보러 가자. 온라인 촛불? 그거 진짜 재밌잖아. 아, 확실히 재밌던데. 와, 시간 그만 뚝딱 가던데. 새로운 시대는 이제부터. 당명 개종쇼는 김종인의 대권 플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시죠. 김종인 대표님 축하합니다. 미통당의 총선 대패가 기회가 되셨네요. 황교안 날아가고 나경원 날아가고 홍준표 탈당하고 민경욱, 김진태 꼴통들도 아웃. 김종인 천하가 이루어졌네요. 연일 쇄신 드라이브 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계승을 넣고 망월동에서 눈물의 사죄쇼도 하시고 드디어 당명까지 갈아치우셨어요. 덕분에 지지율 역전도 했네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김종인 대표님 속이 쓰리시죠? 기껏 지지율 끌어올려 놨는데 전광훈 때문에 한 방에 깎아 먹었으니까요. 화들짝 놀라서 거리두기 하시는데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황교안, 나경원이 전광훈 집회에서 지지 연설한 거 영상으로 다 있어요. 전광훈이 자유우파는 미통당을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한 거 이거 반년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미통당이 극우 세력들 도와주고 밀어주고 키워준 거 국민들이 모를까요? 김종인 대표님 쓸데없이 간판은 왜 바꾸십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 간판만 자꾸 바꾸면 뭐합니까? 유신독재 후예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박근혜 잔당들도 그대로 있고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친일정당, 내국정당, 반민생정당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김종인 대표님께 충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발 미련을 버리세요. 잊으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실 때 경제민주화 약속하셨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재벌 중심 경제로 갈아탔잖아요.
그 사람들 신의도 없고 배신을 밥 먹듯 합니다. 뒤통수 치는 게 주특기예요. 또 뒤통수 맞지 말고 그냥 그만두세요. 둘째,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마세요. 차기 대권주자로 백종원을 언급하더니 안철수 연대설은 일축하셨습니다. 어라,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 모두 당 내에서 나올 거다. 아니, 그게 누굽니까? 혹시 설마? 아니겠죠. 그럴 리가요. 욕심이 과하면 망하는 법입니다. 노욕을 부리면 비참해진다고 했죠.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시고 그게 아니면 그만두세요. 새로운 시대는 이제부터입니다.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주호영, 정광훈, 김종인, 주옥순, 박형순, 조중동, 차명진, 홍문표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니들은 모두 적폐. 태극기 광화문 집회는 어가해 교회에서 광장에서 코로나 퍼뜨려 점점 잠잠해질라 하는데 니들은 모두 한패. 적폐 울랄랄라 불리해질라니 손절을 하고 미래통합당 결국 한패고 집회 참석자만 해도 수두룩해 진태명, 진경욱, 홍문표까지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광운이랑 대칭 같아 보이던데 미래통합당 적폐들은 모두 한패. 지금부터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댓글창에 촛불 이모티콘을 달아주세요. 5, 4, 3, 2, 1. 언론이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특정한 권력, 어떤 특정한 세력의 필요에 따라 사실이 조작되고 왜곡되어 보도된다면 그 언론의 보도를 소비하는 국민들은 왜곡된 정보에 의해 판단되어 조작된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 언론은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의도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언론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언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중동 신문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종편 채널이 언론으로서 신문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 행태는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현재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속에서도 가짜뉴스로 혼란을 부추기고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확대 재생산해서 퍼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왜곡된 보도를 해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떠한 법적인 규제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공적인 책임이 바탕된 자유일 것입니다. 왜곡된 보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음에도 조중동 신문 방송은 어떠한 규제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채널A 그리고 TV조선 종편 채널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 적용이 됐다면 과연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철회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제라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펜대로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는 언론을 향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다 멈춰 해주세요. 자, 전주.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셋넷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너희들이 갈 곳은 감옥.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너희들이 갈 곳은 감옥.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간주로 한번 갈까요? 1, 2, 3, 4. 언론개혁의 마음을 담아서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쏜다는 생각으로다가 좋네. 이 개놈 시키들 이번엔 중앙일보다 이놈들아. 김성수 통화일보다 이놈아. 거기가 좀 세네. 너 진일파 놈들 문화일보도 받아라.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은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후줄로 한번 가? 아니야. 다 죽였어. 다 죽었어. 멈춰 이제. 온라인 촛불 시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휴전선이 마주 보이는 김포 얼곳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김포에서 가정을 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청원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아주 여러 차례 상호 비방을 중단할 것을 약속해왔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통해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법적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전단 살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요구하는 반대로 이 법안을 국회에서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이 법안이 지난 8월 3일 국회 외통위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대 90일간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논의 기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충돌 위기가 있으면 모든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원나라 이야기 같지만 불과 6년 전인 2014년에는 이 대북전단 때문에 경기도 연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났고 그때도 모든 생업을 접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체 말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손 놓고 국회의 법안 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직접 경기도 이외의 접경지역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경지역 전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청원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많은 촛불시민 여러분,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포하는 탈북단체 해산하라! 경기도 연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연천은 38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어서 흔히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민통선 안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살아왔던 제 고향이었습니다. 전단을 130만 장 이상 살포했고 이에 북은 그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해서 포를 쏘다가 그게 민간 지역까지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 인권이란 탈을 쓴 채 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맘 편히 살아가야 할 기본권을 빼앗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북 전단 날리는 탈북자 단체를 더 이상 대북 전단 날릴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이 대북 전단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 나는 듯 정말 두렵습니다. 대북 전단이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대북 전단을 살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탈북단체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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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그동안 이 코로나 준 3단계 격상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마스크를 제 몸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광훈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엄청 늘어가지고요. 온 나라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됐고 엄청 답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뭘 쓰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안경은 제가 이제 코로나를 막 전국으로 퍼뜨렸던 이 정광훈과 적폐 세력에 대한 분노와 비가 오잖아요. 정말 우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리고자 준비한 수경입니다. 정광훈 그리고 태극기 부대 국민의 짐이 코로나를 막 퍼뜨리고 다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집회도 이렇게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연기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놈들의 작전 계획이 전 국민에게 코로나를 양성화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전장, 저희에게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공수처부터 출범해야 합니다. 홍석현 회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동 한 술집에서 몰래 만났다는 속보 들어보셨죠? 까도 또 나오는 이런 범죄 의혹들 전부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공수처 출범 반드시 이뤄냅시다. 옳습니다. 윤석열 사태, 검찰개혁 정말 생각만 해도 빠릿한데 그간에 이제 고구마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이다 한 잔 또 한번 해볼까요?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두 번째 작전 계획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분단 세력을 제압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21대 국회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판문점 이후에 굉장히 사실 우리 남북관계가 좋았는데 그게 삐라 이 몇천 장 굳이 날려서 우리가 지난해 쌓아온 성과가 이렇게 막 한 번에 무너지는 그 장면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서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아주 시급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법안 발의가 몇 번 됐는데 지금 그 국민의 짐인지 국민 위험인지 반대를 해가지고요. 지금 아주 정지돼 있는 상태예요. 저도 정말 대북 삐라 살포 금지법에 적극 찬성합니다. 또 어찌 보면 이게 박상학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얼굴에 굉장히 복이 없는 상이래요. 그건 맞죠. 나중에 비참한 말로를 맞을 상이라고. 모두의 평화를 위한 대북비라 살포 금지법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21대 국회가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꼭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사이다 작전 계획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계획은 친일 청산입니다. 저도 오늘 사실 김원웅 회장님 말씀이 너무 구구절절 감동이더라고요. 특히 현충원에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 분들이랑 같이 이제 묻혀있다는 사실은 너무 화가 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법안이 친일 청산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모두 파서 이장하는 일이 친일 청산하는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부터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나갑시다. 100% 공감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힘으로 해내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자라나는 우리 꼬꼬마 시네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너무 사는 게 피가 막 발뒤꿈치에서 정수리까지 막 꺾여서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 아닌가. 21대 국회에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전계획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0905 작전계획 사이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짠!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40년 후의 동지들이여, 망월의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못다 이루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중단 없는 투쟁으로, 철저한 적폐청산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합시다. 이상 적폐응징 대구 밥가리 전문 채널 대구의 소리 조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적폐청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